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지금 이 사회 뉴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친모가 15개월 된 딸을 어떻게 보면 죽게 방치를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가담을 한 전 남편인 최모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모 씨가 지금 만으로 35살, 남편인 전 남편인 최모 씨가 만으로 30살이라고 하는데요.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그 전 남편 최 씨 면회를 위해서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을 했으며 2020년 1월께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1심 판결이 방금 전에 지금 속보로 나왔습니다. 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6개월 징역을 지금 받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치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딸을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년이고, 딸을 이제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는 사체 은닉으로 징역 2년, 그리고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동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이 부당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그래서 총 7년 6개월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피해자 친부 전 남편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냥 도와줬다, 그냥 도와주는 어떤 선에서 끝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했던 말을 이제 들어보면은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겠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 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피해자, 그러니까 자기 그 딸을 직접 뭐 진짜 죽이려는 목적으로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딸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그러니까 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심지어 장기간 동안 외출을 해가지고 이 딸이 사망에 이르겠다. 이거는 명백히 어떻게 보면은 이 딸이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친모인 서모 씨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그 피해자의 아버지 최 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 사실의 은폐와 시신 은닉에 장기간 가담한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서 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 씨, 이 남편 최 씨 같은 경우는 공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주도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냥 말 그대로 아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징역을 2년밖에 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결심 공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서 씨에게 징역 13년, 그리고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이제 구형을 한 바 있는데, 뭐 한 딱 선고가 이제 한 반 정도 나온 거죠. 검찰의 구형의 한 절반 정도 나온 거니까
뭐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는 뭐 적절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애시당초에 검찰의 구형 자체가 좀 너무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도와준 최 씨에 대해서 징역 5년 구형은 뭐 그렇다 쳐도 징역 13년 구형은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못해도 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뭐 15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거나 판결 자체는 검찰의 어떤 구형에 비해서 뭐 그렇게 과도하게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뭐 적게 나오지 않고 딱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는 좀 적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 씨의 변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최후 변론에서 엄마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데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이러면서 선처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엄마로서 이 홀어머니와 두 아이를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검찰의 구형이 좀 적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정말 뭐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런 어떤 사건이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 친모 서 씨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조금 더 높은 형량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재판부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